한국 기술? 말도 안 돼. 걔네들은 늘 과장만 잘해. MIT 연구실에서 터진 비웃음 소리.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속에 담긴 배터리가 전구를 환하게 켜고 있었거든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도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 5분 만에 80% 충전되는 미친 속도. 69세 MIT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신 거 아니죠? 36세 한국 여성 박사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40년 경력의 세계적 권위자를 무릎 꿇린 진실은 지금부터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톰슨입니다. 올해 69살이고요. 미국 MIT에서 평생 배터리를 연구해온 과학자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마지막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옆자리에서 일하던 후배 리처드 스미스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에서 물로 만든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죠. 물과 전기가 만나면 폭발하는 건 상식인데. 걔네들은 늘 기술력 과장만 잘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국 유학생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편견을 갖게 됐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매튜 존슨 과장이었죠. 톰슨 교수님 안녕하세요. 긴급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실사단장으로 가주셔야겠어요. 저는 펜을 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어떤 기술인가요?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폭발 위험이 전혀 없고 5분 만에 충전된다고 하네요. 저는 즉시 코웃음을 쳤어요. 물과 전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은 전기 분해되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죠. 폭발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실사는 꼭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에요. 에너지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출장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겠어. 또 출장이야. 은퇴하기 전에 좀 쉬면 안 되겠어. 저는 마지막 출장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자꾸 맴돌고 있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자료를 살펴봤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아쿠아듐이었습니다. 개발팀 사진을 보니 모두 절더군요. 특히 조민이라는 36살 여성 연구자가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제 손녀뻘 나이인데 무슨 혁신을 했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오히려 거슬렸어요. 저 나이에 뭘 안다고 저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모르는 걸 저들이 알았다는 건가요? 젊은 시절 리튬 배터리 개발에 참여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달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했거든요. 물 기반 배터리는 다르죠. 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 저장이 불가능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 기반 배터리라니. 이건 물리 법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이걸 해냈다고 주장하는 거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잣말이 나왔나 봐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국 출장입니다. 한국이요? 거기 뭐 볼 게 있나요? 별거 없을 텐데. 기사 아저씨의 말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보딩을 기다리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연구팀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들의 자신감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발견한 걸까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까지 편안한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14시간 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되겠죠. 과연 그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좌석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물과 전기의 만남으로 안전한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배터리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며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의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 시내로 향하고 있었죠. 차 안에서 이상훈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일 오전에 기술 브리핑이 있습니다. 조민희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조민희요? 자료에서 봤던 그 젊은 여성 연구자 말이군요. 36살의 팀장이라니. 미국에서는 그 나이에 아직 박사과정일 텐데 말이에요. 그분이 팀을 이끌고 계신 거죠? 네. 아쿠아듐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가져온 자료를 다시 펼쳤죠. 조민희 박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논문 목록을 보니 전해질 관련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물 기반 배터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말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건물도 현대적이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못지않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민희 박사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매우 예리했어요. 뭔가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교수님. 조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 박사님. 악수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 여성이 정말 물 기반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연구자 같은데 말이에요.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조민희 박사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아쿠아듐 배터리의 핵심은 수계 전해질 시스템입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와 달리 물을 기반으로 한 전해질을 사용하죠. 저는 바로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물은 전기 분해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특별한 첨가제를 통해 물의 전기 화학창을 확장시켰습니다. 첨가제라고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물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건가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이건 불가능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고 있었죠. 충전 속도는 5분 용량은 리튬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화재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과학에서는 완벽한 해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기술에는 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조민희 박사가 자료를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장기간 안정성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1년 이상 사용한 배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성능 저하는 없었나요? 저희 테스트에서는 5% 미만의 저하율을 보였습니다. 5%요? 그것도 믿기 어렵네요. 리튬 배터리도 1년 쓰면 최소 10%는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제 질문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혹시 데이터를 조작하신 건 아니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조민희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물 기반으로 이런 성능이 나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조민희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배터리는 리튬보다 빠르고 훨씬 안전합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터라니. 조작된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젊은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군요. 실수라고요. 조민희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이건 불가능해요.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민희 박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실험실에서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조민희 박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과학자답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40년 경험을 무시하다니. 로비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과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거 말이에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서 에너지부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아쿠아듐 기술은 과장된 면이 많으며 실용성에 의문이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제가 맞는 걸까요? 조민희 박사의 마지막 말이 자꾸 맴돌고 있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그 말이요. 저녁 때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지 고민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존 정말 내가 맞나.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준서가. 김준석 맞아. 그럼 어떻게 한국까지 왔어? 김준석이었습니다.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조용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LG화학에서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응. 작년에 은퇴해서 지금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아쿠아듐 배터리 실사 때문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김준석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쿠아듐이라고. 혹시 조민희 박사팀 말하는 거야? 그래 알고 있어. 김준석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실은 내가 그 기술 초기 개념 설계에 관여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준석이 아쿠아듐 기술에 관련되어 있었다니. 정말이야. 그럼 그 기술이 진짜인가? 존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목적을 봐야 할 때야. 김준석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일 시간 있으면 실험을 보여줄게. 그럼 이해할 거야. 저는 주저했어요. 오늘 조민희 박사와 충돌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보여줘.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준석이 아쿠아듐 기술에 관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인 연구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물 기반 배터리 같은 무모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니.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준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목적을 보라고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김준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과연 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MIT에서 김준석과 함께 밤늦게 실험실에서 토론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는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었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었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김준석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연구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존, 오늘 보게 될 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 거야. 무슨 뜻이야?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연구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준석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죠. 여기서 아쿠아듐 배터리의 극한 테스트를 해볼 거야. 실험대 위에 여러 개의 배터리가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준석이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먼저 침수 테스트부터 해보자. 투명한 물통에 아쿠아듐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LED 전구를 연결했어요. 리튬 배터리라면 절대 시도할 수 없는 실험이었죠. 전구가 밝게 켜졌습니다. 물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수계 전해질의 특성상 물과 친화적이거든.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고온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엔 80도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자. 오븐에 배터리를 넣고 온도를 올렸습니다. 리튬 배터리라면 폭발 위험이 있는 온도였어요. 하지만 아쿠아듐 배터리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가스 발생이 거의 없네. 김준석이 설명했어요. 특별한 첨가제가 물의 전기 분해를 억제하거든. 저는 점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배터리 상식을 뒤엎는 실험들이었거든요. 세 번째 실험은 급속 충전 테스트였어요. 5분 안에 80% 충전이 가능해. 고속 충전기에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충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정말로 5분 만에 80%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수계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기존 유기 전해질보다 훨씬 높거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하면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이었어요. 안전성 테스트였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배터리를 손상시켜보자. 김준석이 드릴로 배터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라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꽃도 연기도 없네. 그래, 물 기반이라 근본적으로 화재 위험이 없어. 저는 실험대에 기대 서서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존, 내가 젊었을 때 리튬 배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 김준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때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었죠. 하지만 이건 무리야. 물과 전기는 위험하다고. 고정관념을 버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실험을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김준석이 말했어요. 존, 내일 조민희 박사와 다시 만나봐. 그녀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민희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참관하시겠어요? 오후에 서울대병원 근처 연구소로 향했어요. 오늘은 실제 의료 환경에서의 아쿠아듐 배터리 성능 테스트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조민희 박사와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험실에는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심장 모니터까지 실제 병원과 똑같은 환경이었죠. 오늘은 병원 정전 상황을 가정한 비상 백업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조민희 박사가 설명했어요.
현재 병원들은 정전 시 디젤 발전기나 UPS를 사용하는데 시동 시간이나 유지 보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중앙에 놓인 인큐베이터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생아용 의료 장비였거든요. 작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죠. 담당 엔지니어가 메인 전원 스위치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지금부터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아쿠아듐 배터리로 전환합니다.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실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되어 아쿠아듐 배터리가 작동했어요. 모든 의료기기가 끊김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큐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36.5도에서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몇 시간째 작동 중인가요? 8시간째입니다. 아직 배터리 용량의 60%가 남아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크기의 배터리로 8시간 동안 여러 의료기기들을 작동시킨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인공호흡기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을 돕는 이 중요한 장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실험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조민희 박사와 연구팀이 추구하는 게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사님,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전 세계 병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저희의 진짜 목표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민희 박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실험이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조민희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에너지부에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아쿠아듐 기술의 혁신성과 의료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뀐 경험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에너지부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왔습니다. 물 기반 배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편견이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미국 정부는 아쿠아듐 배터리를 차세대 원전 백업 시스템 후보로 공식 채택했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민희 박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공항에는 조민희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박사님, 이번엔 제대로 배우러 왔습니다. 며칠간 한국에 머물면서 아쿠아듐 기술의 세부 사항들을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김준석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옳았어. 나는 너무 고집불통이었던 것 같아. 존, 우리 모두 배우는 거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해. 귀국하는 날 저는 조민희 박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무례함을 사과하고 그녀의 연구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녀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감동과 배움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아쿠아듐 배터리가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활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젊은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진리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69세 노 교수가 보여준 용기. 자신의 40년 편견을 인정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나이나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편견은 혁신을 막는 가장 큰 벽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쿠아듐 배터리가 전 세계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날까지 한국의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